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나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좀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농구 매니아 팬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존재시죠. 소닉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선물이죠? 또 워낙 농구를 잘 아시니까 또 저희 매니아 아 분들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닌가 또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민망한데 하여튼 뭐 네. 저한테도 인제 건디님과 저기 수아님이 선물 같은 존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렇게 네. 소개 멘트를 한번 해 봤는데 다이제스트 네. 멤버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저씨들 사이에 혼자 낀 저희 MZ 세대 스바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타 할아버지 옆에 있는 루돌프 같은 스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저희는 사실 좀 아저씨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혼자 또 약간 앳된 그런 냄새를 풍기시면서 정말 저희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 주신 질문을 몇 개 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또 바로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동향은 어떤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스바님 최근 샌안토니오의 동향이 어떤가요? 오늘 기준으로 뉴스 봤을 때 또 웬바냐마가 드와이트 하워드의 기록을 깼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그 동향이라 하면 사실 이번 시즌 얘기하고 뭐 그 추후 얘기하고 좀 나뉠 것 같은데 음. 일단 역시 네. 정 당장 이번 시즌이라 하면 사실 기대보다 경기력이 좋다고 봐야 되고 음. 거기에 큰 사실 원인은 결국엔 수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비가 어느 정도 체계가 그래도 잡힌 편이고 그러면서 네. 그걸 그래도 수비가 중간 정도는 가고 그걸 음. 기반으로 뭐 웬바냐마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반으로 또 베테랑들 역할이 크거든요. 이게 웬바냐마 혼자서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막힐 때 중간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해리슨 반즈나 크리스 폴 같은 뭐 각각 하자가 좀 있지만 나이도 있고 그래도 음. 그쪽에서 한 번씩 옆에서 풀어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 덕분에 소웬 같은 선수들도 잘 녹아들고 있고 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비가 되는 부분과 베테랑들의 가세로 팀에 좀 유연성이 생긴 부분이 크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동향이라 하셨으니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텐데 음. 장기적으로는 쪼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반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폴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거라면 뭐 당연하겠지만 만약 핸들러가 제대로 된 핸들러가 있으면 훨씬 강해질 팀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팀이 설계된 것 자체가 지금은 수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네네. 수비를 해치지 않으면서 뭐 너무 핸들러 중심이 그러니까 너무 온볼로 공을 몰지 않으면서 뭐 그런 것도 쪼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음. 팀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뭐 아. 그래서 뭐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현재 뭐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베테랑들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뭐 어떻게 수급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팬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최근 세크라멘토 킹스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닉님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저도 좀 쉽게 답을 하고 싶어서 "드로잔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가설을 미리 세워서 인제 찾아봤는데 네 모든 게 오펜스가 드로산 때문이다. 네네. 그러면 편하잖아요. 저도 얘기하기가. 근데 네네네. 오펜스 작년에 13 위였다가 올해 8 위, 음. 디펜스는 작년에 14 위, 올해 14 위. 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피타고라스 네네. 승률은 오히려 작년보다 낮거든요, 득실점 기반. 네네. 음. 근데 승률만 나빠요. 이제 접전을 많이 져 가지고. 이게 게임 로그 봐도 이게 드러나고 음. 접전을 많이 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드로잔 데려왔다는 건 인제 클러치 타임 이기겠다는 건데 클러치 타임 지고 있으니까 뭐 좋은 건 아닌데 음. 뭐 드로잔 때문에 인제
공격 구조나 뭐 수비 구조가 망가져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다 이 약간 섹시한 결론을 내기에는 그 득실점 지표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좀 뭐 좀 애매하고 네네. 대신에 못 더 잘하시는데 못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딱 2명 보이더라고요. 네. 키건 머레이 3 점이 35%에 30%, 음. 케빈 허터 3점 성공률이 36% 에서 올해 31%, 2 명이 5%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네. 오픈을 많이 쏘는 선수들인데 5%씩 떨어졌다. 이거 되게 크고 음.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드로잔이 들어와서 볼 플로우가 좀 이렇게 달라져서 얘네들이 좀 약간 예전에 쐈던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 슛을 쏜다. 리듬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음. 근데 오픈 슈팅 비율을 찾아보니까 허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쏘는 비율이 늘었고 키건 머레이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뭐 드리블을 좀 많이 쳤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니까 유의미한 게 없어요, 데이터적으로. 음. 그러니까 그냥 인제 드로잔 때문에 좋아진 게 없는 게 문제지 드로잔 때문에 박살이 난 건 아니다. 뭐 요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인제 이것도 근데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사실. 드로잔 음. 같은 큰 선수를 이렇게 투자해서 데려왔으면은 성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 정체라는 거 이것도 안 좋은 거 맞는데 네. 드로잔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체에 들어 갖고 인제 나이대나 뭐 연차 같은 것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승부 봐야 되는 연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기로에 온 거는 맞는 것 같다. 뭐 요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바님께서는 세크라멘토 경기를 조금 보셨는지 또 그래서 부진의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결국엔 드로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말씀해 네네. 주셨다시피 드로잔이 혼자 너무 못해서 이렇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음. 온오프 같은 걸 찾아보면 어쨌든 간에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둘로 이제 팍스, 드로잔이 사보니스 말고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스코어러로서. 팍스 없이 드로잔, 사보니스 둘이 뛸 때 아니면 드로잔 없이 팍스, 사보니스 뛸 때 이럴 때는 뭐 수치가 좋거나 준수하거나 뭐 그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사보니스 없이 드로잔, 팍스 둘이 뛴다 이러면 재앙이 나 버리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 백업 센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근데 뭐 드로잔 혼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상했다시피 셋의 시너지가 그리 좋지는 않다라는 것도 한 부분이긴 하고 다만 이게 시너지가 막 파괴적이다 이건 아닌데 네네. 근데 뭐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좀 폼이 떨어진 것도 그게 사실 커 가지고 팍스 혼자 뛸 때도 굉장히 수치가 안 좋거든요, 팀이. 음. 결국엔 사보니스 없을 때 이게 망가지는 게 문제고 그리고 뭐 드로잔 팍스 둘의 시너지가 뭐 당연히 그리 나진 않는다. 이게 뭐 말하자면 팀의 좀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쪼끔 보론해 보자면 네네. 드로잔, 팍스 2인 라인업 그 넷 레이팅이 그 팀 내 인제 2인 라인업 중에 17 위? 그 되게 낮은 어.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좀 네네. 안 나는 편이 맞고 음. 근데 박스랑 사보니스 2인 조합도 예년에 비해서 좀 안 좋거든요. 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좀 부조화를 겪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케빈 허터 이 선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볼 네네. 없이 인제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드문 팀이라서 중요한 것 네네. 같은데 이 선수가 사실 재작년 그 22-23 시즌보다 22-23-24 시즌에 되게 많이 폭락을 했고요. 네네. 거기서 똑같은 폭으로 올 시즌에 또 폭락을 했는데 나이도 안 많은 선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망가진 건지 그게 좀 그런데 요 선수 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쿠민가를 야니스처럼 써 보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스 쳐 주고 속공 위주의 공격을 시켜 준다면은 네 그런 볼륨을 좀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네 아마 좀 쿠민가의 활용도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팬분들께서 좀 그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스바 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딩님 의견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아니 아 서로 좀 그런 아 이런 도파민 터지는 질문을 네. 좀 약간 살짝 돌리려고 네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네. 소니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두괄식 화법이 요새는 더 잘 먹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미괄식으로 하면 지루해서 중간에 안 듣는다고. 네네. 네. 네.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야니스가 네네. 인제 실점하고 나서 인제 자기 편 골대 저쪽 골대 갈 때까지 네네. 보통 인제 드리블 한 4 번에 큰 스텝 2 번에 스핀 무브 1번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음. 3 에서 6 사이에 드리블 치는 야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하자면 네. 이게 60% 정도 되고요. 쿠민가는 3 드리블 이상 치면은 야투가 30% 대로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어. 많아지면 안 되고 네네. 그 트랜지션에서도 인제 그렇게 PPP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닌데 음. 골스는 체계가 좀 잡혀 있는 팀이라서 쿠민가를 이렇게 근본 없이 이렇게 드리블을 많이 치게 하지 않아요. 달리고 인제 피니시만 하게 뭐 그렇게 쓰지 네네. 드리블이 쿤보 같이 인제 툭툭 치면서 이게 달려서 스핀 무브하고 인제 밸런스 잡고 이거는 진짜 약간 전진성을 이제 전진성이라는 어떤 그 능력이 아예 탑재가 된 거기 때문에 음. 쿠민가는 약간 움직이다 이렇게 짧게 원투 드리블 안 해서 인제 뭔가 승부를 보고 이런 플레이가 좀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음. 야니스 같이 하기에는 애초에 좀 프로필이 많이 다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또 그릇의 크기와 또 플레이 스타일도 참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아 같고 그 그릇은 쪼끔 그렇습니다. 그릇은 그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그걸 못한다고 그릇이 적은 건 아니죠. 아이고 또 돈치치나 저한테 아니 돈치치나 요키치가 그거 못한 쿤보 하는 거 못한다고 그릇이 작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이거는 저에게 다른 또 선수다. 네, 다른 아 선수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자의적으로 그렇게 네. 저는 너무 저는 너무 폄하하시는데 쿠민가를.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골스 팬분들 저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 쿠민가를 네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네네. 어우 얼굴이 빨개졌는데 네 스파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덧붙일 얘기가 있나 싶은데 이게 네네. 그러니까 쿠민가가 쿤보보다 트랜지션으로 집계되는 공격을 한 절반 정도 하면서 네네. 쿤보는 그 공격이 말하자면 효율성이 상위 75% 정도 되고요. 음. 쿠민가는 하위 37% 정도 되거든요. 네네. 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말하자면 제일런 브라운이 왜 카와이 레너드처럼 못하나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예예.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에도 살짝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쿠퍼 플래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쿠퍼 플래그는 어떤 선수입니까? 사실 저희 나라에서 NCAA를 챙겨보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스바님 쿠퍼 플래그 어떤 선수이신지 네. 두크 다니는 미국 백인. 그 그렇죠. 예예. 플래그는 말하자면 뭐랄까 슈퍼스타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으면 오해하기 쉬운 선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음. 워낙 기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농구를 잘해서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이게 차세대 슈퍼스타 이런 걸로 기대하면 사실 어느 정도 대학 시절 자이온 같은 무슨 평균 20 몇 점씩 고효율로 공을 잡고 넣는 그런 걸 기대할 거 아닌가요? 네네. 그런데 플래그 같은 경우는 애초에 프로필이 그런 유형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고요. 음. 그 말하자면 수비 아니면 약간의 패스길 보는 그것도 주도를 공 잡고가 아니고 살짝 오프볼로 보는 그 정도의 관점이 있는 선수지 아니면 속공 뛰거나 아니면 컷인하거나 이런 식의 보조적인 역할의 강점이 있지 사실 이번 시즌 스탯을 봐도 평득 16점에 야투율 42%, 이 2점 야투 48%, 이 음. 공을 잡고 하는 어떤 만드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음. 원인이 있는 게 이 선수가 애초에 온볼이 그리 좋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공 잡고 있는 포워드들 있잖아요. 이게 네. 르브론 제임스나 아니면 듀크 선배인 벤케로 같은 선수들 보면 이게 발달된 상체 바탕으로 수비를 밀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근데 플래그는 청소년 때부터 지적받는 게 이게 본인이 상대를 튕겨내지 못하고 본인 스핀으로 약간 튕겨져 나오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래서 공을 잡고 돌파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부분엔 사실 약점이 있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꼴등팀에 이 플래그를 박아놓고 공을 잡고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킨다 이러면 사실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기대치를 애초에 조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선수 중에 그 유타의 안드레이 키릴렌코라고 있거든요. 약간 시대를 앞서가는데 살짝 스몰볼 4번, 5번 그런 식으로 뛰어야 되면서 뭐 온볼로 딱히 뭘 하는 게 아닌데 드리블 패싱 스킬 약간 있고 스틸과 블락이 워낙 능하고 대충 네. 그런 느낌의 선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구독자분을 위해서 뭐 쿠퍼 플래그 말고 이제 내년에 드래프트에 나오는 또 선수 몇 명 좀 소개해 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플래그랑 좀 대척점에 있는 게 에이스 베일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네. 선수는 제 기준에서는 캠 토마스가 만약 올스타 윙의 신체를 얻었다 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이라 하면 뭐 근데 돌파나 그런 득점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슛 기반으로 슛도 미드레인지에서 살짝 본인이 공 끌다가 행타임 이용해서 그냥 넣는 그쪽에 특화된 선수고 다만 그 밖에 모든 거를 희생한 그런 느낌? 생각보다 수비는 괜찮다고 보긴 한다만 뭐 네네. 어떤 플레이메이킹이나 어떤 돌파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대척점 있는 선수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그보다는 뭐 득점을 만드는 건 나을 수 있어도 선수로서는 약간 떨어진다 보고 1픽을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위협할 선수는 그 베일리랑 같은 팀에서 뛰는 지금 딜런 하퍼 선수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 시카고 불스의 론 하퍼 선수의 둘째 아들인데 네. 이게 딜런 하퍼를 말하자면 요즘 기대하는 그런 온볼 듀얼 가드 있잖아요. 네네. 공 잡고 직접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딱 거기 특화된 선수인데 다만 약간 하퍼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은 지금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 대학에서 하퍼가 돌파하는 걸 막을 선수가 없어요. 진짜 뭐 전례가 없는 그런 돌파 수치를 찍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 네. 선수가 이게 밸런스나 터치나 이런 거 다 너무 좋거든요. 네네. 너무 좋은데 그 순수 피지컬이 좀 딸려요. 그리 음. 빠르진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첩성은 좋은데 순수 속도가 딸린다 해야겠죠?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수하게 빠르고 높이 뛰는 그거에서 너무 많이 조금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퍼는 이게 통하면 굉장히 리그에서 크게 성공할 테지만 만약 이게 피지컬 제한이 리그에서 걸린다 하면 약간의 위험 부호도 좀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아싸리 자기 아빠나 형처럼 이게 상체가 발달해 가지고 좀 속도가 딸리더라도 전성기 하든처럼 수비를 튕겨낼 수 있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를 텐데 하퍼는 네네. 약간 그런 면에서 힘도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든식으로 플레이하는데 하든이 만약 상체가 그 정도 안 되면 어떨까 싶은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 선수예요. 그래서 하퍼는 고점은 높지만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는 선수다. 네, 그래서 통평을 하자면 사실 플래그 자체도 슈퍼스타를 기대하면 약간의 조금 우려되는 부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활약으로 봤을 때 플래그의 1픽 자를 위협할 만한 선수는 하퍼가 유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자체가 그리 뭐랄까요? 올스타가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드래프트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1픽인 플래그부터가 역대급 슈퍼스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만 좋은 선수를 구한다면 뭐 좋은 뭐 그런 약간 평균 이상의 그런 드래프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또 약간 살짝 손익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느바비큐라는 채널 있죠. 최근에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인데, 또 저희 멤버 중에 또 유일하게 또 얼굴을 오픈하신 또 소닉님께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흥미있게 보고 계신 채널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느바비큐 채널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소니님께서 이거는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느바비큐는 전문 영상 제작하는 전문 제작사에서 이제 제작하는 그 NBA 토크 채널이고요. 네, 저는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갑자기 얼굴까지 내밀고 출연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스바님, 늑충님, 이제 불꽃앤서님이 그 구독자 거기 느바비큐 구독자들 이제 질문하면 이제 전문적인 답변을 달아주는 이렇게 댓글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다이제스트랑 사실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다이제스트 멤버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이제스트와의 차이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스튜디오 그 인프라 전문성 뭐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 그 얘기하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퀄리티가 저는 밀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월요일 목요일 업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월요일 목요일에 업로드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해서 정면 승부는 좀 어렵고 이제 후방 침투 정도 뭐 이제 시도해 볼 생각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2,000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조회가. 1,000에서 그렇죠, 2,000 정도 그렇죠. 나오면. 거기는 제가 네. 알기로 1시간에 2,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수바님을 앞세워서 측면 승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녹음 퀄리티가 조금 좋지 않다. 또 약간 그 그쵸. 편집에 관한 것들도 조금 아쉬운 말씀들이 나왔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는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방금 소니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간해수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살짝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조악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소니님께서 언제 변심을 하시면은 저희 채널이 또 몇 개월 동안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는 그런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사실 약간 배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야 하다 보니까 인제 도배가 돼 버렸는데, 좀 네. 배터리가 많이 떨어져서 인제 오늘 인제 그 스바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인제 네. 다른 멤버들도 좀 활동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느바비큐랑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네. 느바비큐 약간 구독자를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를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만드는 건지 자기 재밌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얘기했다 하면 다들 일장연설하고 뭐 이렇게 재미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방송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요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채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저희 필진분들께서 그 바비큐에 이제 댓글로 이제 궁금한 점들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스바님 혹시 스바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이제스트 말고 느바비큐에 댓글 다는 게 더 빠릅니까? 뭘 해야 될지 당 정말 당황스러운데 네네. 그, 그 질문 형태 원래 댓글이 그렇잖아요. 질문 형태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살짝 곤란한 참이긴 한데요. 네네. 어디든 질문 형태가 있으면 보이는 대로 저뿐만 아니라 필진분들이 성심성의껏 뭐 관련이 있는 컨텐츠라면 뭐 여기든 거기든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것을 달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또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또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거기 아니 외모나 뭐 이렇게 그 더티 플레이어 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외모라든지 뭐 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쪽에 다시면은 답변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아마. 아.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앞서 댓글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맡아 주신 소닉님, 스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네, 팟캐스트는 새해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